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뉴욕 증시 조정이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반등했던 국내 증시 오늘 다시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장중에 전 저점을 잠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장 또 어떻게 정리하고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0153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의 주식 닥터인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공략한다. 이데일리온 전문가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장 내내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막판에 급격하게 밀리면서 이날도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도 기술주 투매가 이어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추가로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LG에너지솔루션 청약 자금이 환불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오늘 장 다시 한번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 2,817선까지 밀리면서 전 저점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장 0.99%의 낙폭으로 2,834선에서 종가를 기록했고요. 개인이 9천억 원 가깝게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지수를 짓누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지지 라인은 지켜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역시 낙폭을 확대하면서 1.65% 밀린 942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자, 오늘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켰고 또 일부 종목들만 오르는 종목별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카카오 그룹주들의 반등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동안 경영진 리스크로 급락을 이어오다가 어제 경영진 사태와 주식 재매수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틀째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카카오페이가 오늘 6% 이상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하락했던 쪽에서는 계속되는 반도체주들의 약세로 미국 반도체주의 약세로 국내 반도체주들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 3일간 약 10%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B하이텍 일제히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또 한편 최근 건설주 악재 시장이 좀 민감한 상황인데 DLENC가 준공한 성수동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건물에서 진동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DL그룹주들이 일제히 크게 밀리면서 오늘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마감 상황 간단하게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오늘 장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반도체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기술주들이 계속 빠지면서 오늘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함께 크게 밀렸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삼성전자보다 주가 흐름이 더 좋았던 만큼 오늘 낙폭은 더 크게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반도체주들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 특히 반도체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주가도 또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또 지속되는 금리 인상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특히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뉴욕 증시에 상장한 기술주가 크게 급락을 했고 또 국내 증시에 상장한 반도체 관련주들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을 공략을 하시려면은 이제 반도체주의 대장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같이 보셔야 되시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같이 또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같은 경우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1.18%대로 마감을 했는데 75,600원대로 마감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되는 시점에 여기 8만 원대를 좀 강하게 이탈을 하면서 그 뒤로 추가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원대 돌파가 차트상으로도 조금 어렵다라고 바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이제 주봉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어떤 기업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난 4분기 실적 역대 최고의 실적을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는 31% 증가를 하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나쁘지 않고 또 스마트폰 사업부도 선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기업의 문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는 전혀 기업의 문제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이제 기업의 어떤 문제라고 한다기보다는 가격 문제로 좀 보여지고 있고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지금 현재 8만 원대가 좀 이제 매물대가 이제 두터운 거를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8만 원대만 가면은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원대에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이제 8만 원대 이제 본전이 오게 되면은 본전 심리로 인해서 자꾸 이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 최근에도 보시면 여기 8만 원대를 좀 돌파를 하려다가 또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8만 원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중장기선을 장 중에는 이탈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121선까지 좀 이탈을 하면서 장중에 좀 낙폭이 커지는 모습이었지만 다행인 거는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쭉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금은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또 저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제 75,000원대에서 조금 이제 중장기선에서 지지가 되는지 그 여부를 좀 보시고 이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중장기선에서 이제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따라가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를 좀 지켜보시면서 이제 매수 진입을 하시는 거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가 또 낙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너스 4%대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조정도 없이 10월 초에 이제 9만 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13만 원대까지 이제 조정 없이 쭉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거의 3개월 동안 47%에 가까운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조정이 이렇게 크지만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좀 단기적인 조정으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4분기 실적도 호실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기업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제 많이 오른 만큼 이제 조정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봉상으로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제 주봉을 봤을 때는 이제 고점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는 들어왔습니다. 이제 고점은 조금 낮아지고는 있지만 이제 저점은 이제 올려가는 추세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디램의 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이 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연도 3분기부터는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고 또 디램 수요가 전년보다는 20% 정도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가 있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고 또 차트상으로도 저점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단기적인 조정을 겪어서 이제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이제 10만 원대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이제 또 저점 한번 찍은 다음에 주가 상승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만 원대에서 워낙 좀 매물이 많다 보니까 저항이 강합니다. 하지만 실적이나 기업 가치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단기 조정일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해드렸고요. 다만 7만 5천 원 지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반등 가능성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 두 종목에 대한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도 답답한 흐름이 또 현대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4분기 실적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 반도체 공급난으로 생산 정상화가 지연이 되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좀 실적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자, 오늘 다시 20만 원까지 내려온 모습인데 현대차의 앞으로 주가 흐름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오늘 시장 좀 대형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현대차 주가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20만 원으로 마감을 해줬는데 일단 이 부분도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좀 장중에 많이 밀리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20만 원은 좀 지켜주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종가 20만 원으로 마감을 해줬는데 일단 일봉상으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지금 이어온 지가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박스 상단부 보시면 가격대가 21만 원대로 보여지고 있고 또 박스 하단부가 19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만 원 요 가격이 바로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박스 하단부인 19만 원대까지는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전망인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하는 실적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점을 찍고 바로 올라가고 한다기보다는 좀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4분기 판매량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15% 정도 감소를 했고 이제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반도체 공급이 계속 느리다 보니까 이제 판매량이 좀 부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한다기보다는 19만 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일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지금 현재 현대차 주가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봉을 보면서 또 얘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현대차 주봉 보시면 일단 전년에 너무 그 가파른 상승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20년 3월경 보시면 6만 5천 원대에서 시작해서 28만 원대까지 이제 조정이 한 번도 없이 쭉 올렸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좀 조정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은 지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또 고점이 좀 내려오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정이 어느 정도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일봉상으로 말씀드렸었던 단기적 가격인 19만 원을 만약에 지켜주지 못할 경우는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17만 원대까지는 좀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바로 매수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어려우실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보유를 하셨는데 손실이 심하다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이제 바로 또 매도를 하신다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관망세로 좀 지켜보시다가 19만 원대랑 아니면 17만 원대에서 좀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추매를 좀 고려를 해보셔서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일단 다음 주에 나올 4분기 실적 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 박스권 하단까지 조금 남았습니다. 19만 원 지지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겠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17만 원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가격대에 잘 체크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반도체와 자동차주 특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들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분석과 전략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0153을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관심 종목들 수익률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이 알루코인데 또 지난주에는 상한가까지 또 갔다고 합니다. 자, 이 종목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제가 알루코라는 종목을 지난주 금요일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주가 상승이 있고 나서 이제 좀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그리고 오늘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매수가 대비 고가 기준으로 13.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알루코는 알루미늄 관련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최근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한 수혜가 예상이 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일단 이제 리뷰는 차트를 보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루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상한가 그 다음 날에 좀 조정 구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갭상승을 하는 바람에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못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매수가는 3,900에서 4,100 요 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매수를 안 하셨을 것 같고 이제 바로 어제 매수 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보신 분들은 오늘도 또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13% 정도 고가 기준으로 13% 정도 수익권이 나오셨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직 1차 목표가 4,700원에는 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더 수급이 들어올 것이라고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그대로 4,700원 그리고 2차는 5,100원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 그대로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알루미늄 가격이 올해도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알루코 1차 목표가 4,700원과 2차 목표가 5,100원 다시 한번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이 끝난 후에도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관심 종목들 자세한 분석을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0153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네, 이어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 내용들 노란톡방에 다시 한번 올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5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캔들의 연결 패턴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일단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캔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추후에 주가를 예측하기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샛별형이랑 석별형 패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샛별형에 대해서 보시면요. 일단 지금 이 그림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날에 긴 음봉이 나왔죠, 그렇죠? 긴 음봉이 나오고 그리고 그 두 번째 날에는
이게 일부러 제가 검정색으로 해놓은 게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제 짧은 단봉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봉, 이렇게 좀 짧은 봉 있죠, 그렇죠? 지금 몸통이 짧죠. 그래서 단봉이 나와야 되고 단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젓가를 찍어야 됩니다. 단봉이 나오면서 젓가를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 이 셋째 날에 긴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음봉의 2분의 1을 넘어주는 긴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캔들 패턴이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이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추후에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샛별형이라고 말을 하는데 특히 이제 주가가 주가가 이렇게 하락세죠. 하락세거나 아니면 저점에서 이 샛별형 패턴이 나왔을 경우는 주가가 추후에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을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음봉 나오고 짧은 거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긴 양봉이 나오는데 이 2분의 1을 넘어가는 이 돌파하는 긴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이 짧은 봉 있죠, 그렇죠? 이 짧은 봉을 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왜 스타가 되냐면은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침해가 떴다라고 보는 거예요. 좀 이제 좀 황당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명칭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봉을 스타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샛별형이라고 말도 하지만 이제 영어 이름으로 모닝스타 패턴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세가 이제 끝나고 이제 스타가 뜨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신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명칭은 이렇게 나왔고요. 일단 왜 도대체 이 패턴이 나오고 나서 상승을 하게 되는지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 제가 패턴을 그려놨는데 일단 이 패턴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일단 보시면은 이제 첫째 날에 음봉이 나오죠, 그렇죠? 첫째 날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가를 찍는 짧은 봉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긴 양봉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패턴 이후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음봉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시가랑 종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시가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종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이 짧은 봉에서 저가를 찍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가를 찍는 짧은 봉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가 저가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보시면은 양봉이 떴기 때문에 그 오늘 시장에서 올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가 여기가 되고 종가가 이 위치에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일의 패턴을 이 3일의 그 주가 흐름을 한 번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째 날에 시가가 여기에서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시가가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째 날에 보면은 여기서 저가를 찍었죠. 저가를 찍었기 때문에 쭉 밀려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쭉 들어 올리면서 종가가 결국 이 위치에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들어 올려주는 그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3일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이 모양이 나오는데 결국 이 패턴을 이제 한 번에 보시면은 시가가 여기고 저가 그 다음에 종가가 이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3일간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시가 그리고 저가가 여기 있게 되고 그리고 종가가 이 위치에 있게 되는데 지금 시가랑 종가가 이루는 게 이제 몸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몸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가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꼬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일간의 이 샛별형 패턴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은 결국엔 3일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 밑꼬리 캔들 있죠. 이 아래 꼬리 캔들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3일간의 움직임이 결국에는 이 망치형 캔들이랑 결국에는 똑같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 추세에서 이 샛별형 패턴이 뜨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바닥에서 밑꼬리 달고 쭉 올라오는 이 망치가 뜬 거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래 꼬리 캔들 강의에서 그 말씀드렸어요. 아래 꼬리 캔들 강의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시고 주가 바닥이나 주가 하락세에서 이 밑꼬리 달고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저가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샛별형 이 3일간의 주가 움직임이 결국에는 이 망치형 하나 나온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신뢰도를 좀 더 이제 높일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최저점을 경신을 했을 때 이 샛별형이 나오게 되면은 신뢰도가 또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스타형 있죠, 그렇죠? 얘 저점 찍은 애가 여기서 이제 최저점을 만약에 경신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에서 이 샛별형 패턴이 나왔을 경우에 추후에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주가 바닥이나 저점에서 이 패턴이 나왔을 경우가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 세 번째 요 긴 양봉 있죠. 이 긴 양봉이 나왔을 때 대량 거래가 터지면은 또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가에서 여기서 이제 저점 찍었다고 했잖아요. 저점 찍고 나서 저가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세 번째 긴 양봉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은 또 신뢰도가 높아져가지고 추후에 주가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샛별랑 똑같은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랑 이제 차이는 뭐냐면은 이제 양봉의 어떤 길이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양봉이 그 음봉을 다 덮어버리면서 이제 마감했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긴 양봉이 나왔던 건데,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양봉이 조금 길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좀 짧은 양봉이 나왔을 경우에요. 근데 이 경우는 뭐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매수세가 더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긴 양봉이 좀 길어가지고 음봉을 다 덮어버릴수록 좀 더 좀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좀 긴 양봉이 아니라 양봉이 좀 짧아지긴 했는데, 결국 이 3일의 주가 움직임을 해석을 하시게 되면은 똑같이 이 망치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까는 보시면 이제 긴 양봉, 그 양봉이 좀 길었을 때는 이제 빨간 망치가 나오게 되고, 양봉이죠, 그렇죠? 아래 꼬리 양봉이 나오게 되고, 또 그 다음 패턴은 이제 어차피 음봉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망치형은 사실 음봉이든지 양봉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꼬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밑꼬리 달고 쭉 올라왔다는 이 신호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음봉이든지 양봉이든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도 똑같이 보시면 시가가 여기죠. 종가 여기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저가 여기서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봉으로 쭉 들어 올렸기 때문에 시가 그리고 종가 이렇게 됩니다. 3일간의 이제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은 시가 여기서 시작하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저가를 찍었다가 이제 종가 여기에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일간의 주가 움직임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저가를 찍은 다음에 종가가 이제 여기서 끝나니까 결국에는 시가랑 종가가 몸통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몸통이 이 위치에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꼬리가 이제 쭉 달리게 되는 음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음봉이 나오냐면 지금 시가보다 종가가 이제 밀려가지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제 파란색 봉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샛별형 패턴을 보시게 되면 이 망치가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수익을 냈었던 방법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샛별형 패턴이 나온 걸 봤기 때문에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29일에 여기 나와서 종목명이랑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9일에 제가 말씀드려서 단 이틀 만에 30% 수익이 나왔던 그런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1차랑 2차 목표가를 동시에 도달했기 때문에 30% 정도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샛별형 패턴을 보고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 차트상으로 좀 더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날 이 장대 양봉 나온 날, 이날이 이제 상한가였는데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 마지막에 요 패턴 보시면은 이게 지금 샛별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고 있죠, 그렇죠? 주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지금 거래량도 없습니다. 거래량도 없고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도 없이 완전히 흘러내리고 있는데, 요 마지막 여기 세 개의 캔들을 보시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패턴이 샛별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음봉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여기 너무 장대 양봉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짧아 보이는데 한 마이너스 5% 정도 그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짧은 얘 스타가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지금 보시면은 이때 최저점 경신한 거 보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저점 찍을 때 이 최저를 경신을 하면은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긴 양봉이 엄청나게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샛별형 패턴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날에 이 상한가 간 날에 바로 이제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하시면요. 그 다음 상황 보시면 제가 이날 상한가 간 날에 바로 이 방송에서 이제 4시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 날 보시면은 이제 매수 라인이 들어왔습니다. 16,000원에서 16,500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이 라인에 딱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매수를 해보셨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바로 27% 급등이 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날 이제 매수 라인에 들어오고 그 다음 날 장 시작하자마자 27%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드렸냐면은 18,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9,500원 요 가격으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제가 하루 만에 1차랑 2차를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30% 정도 이게 바로 상승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좀 잘 보시면은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좀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고 또 샛별형이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27% 급등이 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예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캐몬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도 제가 다크호스 공략주로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명이랑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공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도달을 못했습니다. 좀 근접하게는 도달을 했는데 일단 고가 기준으로 18.7% 정도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캔들의 그 샛별형을 보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있고요. 그래서 보시도록 하시면은 네, 지금 지금 이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거래가 없죠, 그렇죠? 거래가 계속 없습니다. 거래가 없고 계속해서 이제 좀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이때 보시면은 샛별형이 나왔습니다. 샛별형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장대 음봉 나왔습니다. 이때 급락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가운데 이제 스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도 또 최저점 찍었어요. 그래서 최저점을 찍었을 경우에 샛별형이 나오면은 또 신뢰도가 또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긴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봉을 다 덮지는 못했지만 이 음봉의 절반 있죠? 걔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가 바뀌면서 이렇게 저점을 올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저점에서 이 샛별형이 나오고 나서 저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래 터지면서 이제 장대 양봉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아예 바뀔 수가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략을 해보시라고 했었던 날은 이때 조정이 왔습니다. 이날 상한가에 갖고 갔다가 그 다음 날에 조정이 왔을 때, 그래서 제가 이날 이제 다크호스 공략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 상황을 보시도록 하시면은 제가 이제 매수가를 좀 눌림에서 좀 잡아보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3,550에서 3,750원 이 라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은 이날에 했었고요. 3,550에서 3,750 이 라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매수 라인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이날을 보시면은 급등이 22% 정도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22% 정도 급등하면서 4,2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캐몬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을 2번을 찍었어요. 고점 2번 찍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과대 낙폭이 정말 컸던 종목입니다. 과대 낙폭이 엄청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최저점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샛별형이 나왔습니다. 이때 샛별형이 나오고 나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샛별형이 주가 바닥이나 저점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추세가 아예 바뀔 수도 있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이제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예시들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룽투코리아라는 종목인데 게임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고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과대 낙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요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샛별형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음봉 있죠? 긴 음봉 나오고 짧은
짧은 봉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음봉을 다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는데 딱 샛별형인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최저점 경신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최저점을 찍으면서 샛별형이 나오게 되면은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하시면은 이제 완전히 주가 바닥에서 이 샛별형이 나온 다음에 100% 정도 상승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샛별형이 뜨고 나서 완전히 이제 추세가 바뀌어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도 보시도록 하시면은 이제 LG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과대 낙폭이 있죠, 그렇죠? 과대 낙폭이 있는데 여기서 샛별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장대 음봉 나오고 이제 스타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긴 양봉 나왔죠, 그렇죠? 샛별형이 나온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우상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저항 맞고 여기 좀 잠깐 이제 하락이 있긴 했는데 이제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저점을 올려가면서 우상향으로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저점에서 이 저점에서 주가 바닥에서 샛별형 나오면은 추세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눈여겨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 보시도록 하면은 비트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과대 낙폭이 있죠, 그렇죠? 낙폭이 심한데 여기서 보시면 또 최저점을 경신을 하면서 샛별형이 떴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저점을 조금씩 올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주가 상승이 계속 이제 우상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샛별형이 뜬 다음에 50% 정도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마지막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조금 이제 낙폭이 있다가 이때도 보시면 샛별형 나온 거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음봉 나오고 스타 작은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장대 한번 나왔죠. 그래서 샛별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고점을 한번 더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세랑 이 샛별형이랑 또 캔들의 연결을 잘 해석을 하시면은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석별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별형은 샛별형이랑 완전히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석별형이 뜨게 되면은 매도 관점으로 이제 하락 전환의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 이 그림부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인데 일단 보시면은 긴 양봉이 나옵니다. 긴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은 없는데 이 고가를 찍는 어떤 짧은 봉이 하나가 나옵니다. 고가를 찍는 짧은 봉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긴 음봉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이 패턴을 석별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이제 고점이나 고점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이 석별형이 나오게 되면은 하락으로 바뀌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이제 비중 조절을 하시고 이제 분할이라도 매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100% 다 맞지는 않겠지만 한 7, 80%는 맞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중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점에서 지금 이 패턴이 나왔으면은 이제 마지막 고점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짧은 봉이 스타가 되는데 얘가 왜 스타가 되냐면은 이제 주가가 상승세에서 이제 별이 하나가 뜬 건데 이제 별이 한번 저녁별이 뜨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석별형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뭐 저녁별형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영어로 보시면은 뭐 이브닝 스타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이제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지금 이 패턴이 나오고 나서 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지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도 제가 이제 그림을 또 정확히 보여드릴 건데 일단 얘도 지금 보시면 주가가 3일 동안 좀 어떻게 흐르는지를 좀 보시면 됩니다. 일단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첫날에 양봉 나왔죠, 그렇죠?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가를 한번 찍었죠, 그렇죠? 고가를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음봉 뜨는데 시가, 종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 3일간의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은 시가가 이제 첫날에 시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서 이제 고가를 찍은 거예요. 고가를 찍은 다음에 다시 이제 종가가 여기서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가, 그 다음에 고가, 그리고 종가가 지금 여기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그럼 시가랑 종가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몸통이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고가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가 쭉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석별형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윗꼬리 캔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일간의 움직임이 여러분들 이거를 다 이제 캔들 하나로 해석을 하시면은 결국에는 윗꼬리 캔들이 하나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강의에서 그 윗꼬리 캔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강의를 좀 찾아보시면 되시고 이제 고점에서 윗꼬리 캔들이 나오면은 그 마지막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에서 윗꼬리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다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이제 던지고 이제 수익 실현하고 차익 실현하고 다 나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세로 바뀔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이제 세 번째 음봉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는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써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점에서 이 석별형이 나오고 이제 대량 거래까지 터졌을 경우는 그 경우는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 다음에 하락세로 바뀔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특히 고점에서 출현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으로 바뀔 위험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패턴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차이냐면은 그 음봉의 길이 차이예요. 그 음봉의 길이 차이인데 사실 세 번째 음봉이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그냥 고점에서 그냥 쉽게 생각하셔가지고 고점에서 매도세가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점에서 또 이 장대 음봉 나왔을 때 이 장대 음봉 나왔을 때 거래까지 실리게 되면은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락 전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도 그대로 또 주가 움직임을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여기죠. 종가. 그 다음에 이제 고가 찍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시가가 여기고요. 종가가 여기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3일간 움직임을 파악하시면은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고가를 찍었고요. 둘째 날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종가를 여기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 다음에 고가, 종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가랑 종가를 이제 몸통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가 여기 찍었으니까 꼬리 이렇게 쭉 그리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는 시가보다 더 밀려가지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봉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까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윗꼬리 캔들이잖아요. 근데 윗꼬리 캔들은 음봉인지 양봉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꼬리를 달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음봉이든지 양봉이든지는 별로 안 보셔도 되시고, 네,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지금 윗꼬리 캔들 나왔다 그냥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예시는 딱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메이드라는 종목인데 게임주로 굉장히 이제 가파른 상승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3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4만 원대까지 지금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8배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이 패턴 보시면은 석별형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긴 양봉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짧은 몸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짧은 몸통 나오고 그 다음에 장대 음봉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딱 석별형 패턴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여기 지금 스타가 떴을 때 고점을 경신한 거 보이시죠? 여기 최고점 찍었다고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점을 경신을 했을 경우에는 신뢰도가 더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장대 음봉 나왔을 때 이 거래가 없는 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래량도 어느 정도 실리면서 지금 이제 장대 음봉 나오면서 이 마지막 패턴을 보시면은 석별형이 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 석별형이 뜨고 나서 완전히 이제 하락세로 바뀌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캔들을 잘 보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위메이드의 고점을 맞추셨을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샛별현과 석별형 패턴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0153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공략주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공략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한일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한일화학은 아연화 제품을 주력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됨에 따라서 알루미늄 가격도 오르고 또 아연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한일화학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은 차트를 보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마이너스 3%대에서 마감을 해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렇게 횡보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좀 거래가 붙으면서 이제 횡보세를 좀 깨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17,000원에서 17,500원 라인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 좀 더 조정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7,000원에서 17,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9,500원, 2차 목표가 2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DY 파워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상승을 크게 하고 있는 DY랑 같은 계열사입니다. 네, 그래서 DY가 약세장 속에서도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한 핵심 기술을 독점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랑 협업을 해서 독점 개발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DY 파워 같은 경우는 DY랑 같은 계열사이고요. 그래서 같이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시면 거의 이제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좀 거래가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DY가 또 주가 상승 보이면서 같이 좀 급등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4% 정도 급락이 있었는데 좀 단기적 조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매수가는 13,600원에서 14,1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 15,500원, 2차는 16,500원이고요. 손절가 1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 두 종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일화학과 DY 파워인데요. 제시드린 가격 전략들 꼼꼼하게 잘 확인해 보시고요.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